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세율로 가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율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 지난 시간까지 했었는데요. 이 과세 표준 다음으로 이제 복잡한 게 세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율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세율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큰 흐름을 눈에 익혀 두시고 세부적인 것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율 너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을 잡아놓고 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먼저 이 세율에서 알아야 될 용어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세율은 정률과 비례세율로 돼 있다. 바로 이건 우리 조세 총론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정률은 세율이 일정 비율로 돼 있다. 세율이 일정 비율로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곱하기 세금 요율은 일정한 거, 네, 일정한 거, 네, 요거를 우리가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곱하기 세율은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요율도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세율에는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표준, 중과, 특례세율이 있는데 표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율이다. 표준세율은 가장 중요한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표준세율을 출제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중개 상황을 봤을 때는 표준세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중개는 표준세율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 되는 거고 이 표준세율을 딱 정해놓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과 중과하고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세금을 이제 갖다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과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정해지는 세율이 중과세율입니다. 뭔가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중과세율이고 특례세율은 예외적인 취득이 됐을 때 우리가 특례세율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과세율은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요 표준세율이 130 어디로 가시면요. 그 8페이지 여러분들 138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표에 요약이 돼 있어요. 그 표에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 요걸 꼭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그 앞에가 요 세율을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재도 요약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저는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특징을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주택의 유상승계는 기본 표준세율은 1에서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다 이렇게 보시면 1, 2, 3. 외우기 편하죠. 1, 2, 3. 자, 그래서 6억까지는 1%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9억 초과일 때는 3%가 됩니다. 예,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6억 원까지는 1%. 그러면 그냥 무주택자가 4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4억 곱하기 1%. 그러면 400만 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3%. 예, 3천만 원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만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공식에 따라서 적용이 돼요.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공식을 적용해서 뭐 2점 몇 프로, 2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요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지나 상가 등의 일반 물건을 유상으로 승계하는 것은 몇 프로가 된다?
4%가 된다. 이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유상승계는 우리가 몇 프로 된다? 3% 된다. 농지의 유상승계는 3%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울 때 이제 유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외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무상승계입니다. 무상승계는 상속이나 이제 증여가 되겠죠. 상속이나 이제 증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이 높습니까? 증여가 높습니까? 자, 여러분 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네, 증여가 좀 더 높아요. 네, 아무래도 상속은 이제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내가 선택 여지 없이 그냥 물려받는 거고, 증여는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증여받을 내가 능력이 되면 증여세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응능부담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여가 더 높게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실 때 일반적으로는 증3호 3.5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이 됐을 때는 또 세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얘는 상동그라미 28, 상이팔이 됩니다. 상이팔. 다만 농지의 상속이 됐을 때는 더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농23, 농23. 그래서 이런 구도로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원시취득은 최초의 원시취득은 2.8% 됩니다. 원시는 2.8.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의 증여는 우리가 B28, 2.8% 되고요. 비영리 사업자는 B8이 된다. 그 다음에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럼 합총공 23, 2.3% 되겠습니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럼 합총공 23, 2.3%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놓고 봤을 때는 유상승계,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가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승계,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상속. 그러면 유상승계는 유사 4%예요. 유사 4%. 증여는 증3호 3.5%다. 증3호 3.5%예요. 상속은 상이팔 2.8이 됩니다. 2.8이 돼요. 그 다음에 농지는 또 세율이 좀 낮아져요. 그럼 얘는 농3 3%가 되겠습니다. 농3 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3.5. 그 다음에 상속은 농23 2.3이 됩니다. 농23 2.3이 돼요. 네, 상속 농23 2.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농지 이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농지하고 농지 이외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자, 유상은 유사, 증여는 증3호, 그다음에 상속은 상이팔.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요. 농지가 됐을 땐 더 세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유상이나 상속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3, 농23, 그다음에 증여는 3.5 똑같다. 동일하게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리고 주택은 어떻게 되냐? 주택은 아까 유상승계가 1, 2, 3이었죠. 1에서 3%. 그래서 몇 억까지요? 6억까지는 우리가 1%가 되고, 그 다음에 3%는 9억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3%가 된다. 그럼 주택의 증여나 상속, 여기는 3.5%가 되죠. 3.5%. 그 다음에 주택의 상속은 2.8%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에서 3%가 되고, 증여는 3.5, 상속은 상이팔, 2.8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 증여, 상속,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26회 때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상황을 주고 어떻게 되느냐.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을 물어본 거죠. 자, 항상 우리 키워드를 먼저 보자 그랬어요. 표준세율. 그러면 표준세율은 기본세율이다. 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때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중과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특례 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자, 이게요. 그래서 표준 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농지의 상속. 농지의 상속은 농2, 2.3% 됩니다. 그다음에 합유한다, 총유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요.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2.3%가 된다. 그러면 얘는 합총공 23. 네, 뭐가 돼요? 합총공 23.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2.3% 된다. 합총공 23이 된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2.3%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원비리 28병 2.8%. 그 다음에 자,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 상속 외의 무슨 징여죠? 징여. 자, 그럼 원래 징여는 증사모 3.5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비영리 사업자예요.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로 인한 징여가 됐을 때는 얘는 B8 2.8%, B8 2.8%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가 됐을 때는 B8 2.8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가 둘, 셋, 넷 모두 다 되는 거죠. 자, 이런 패턴으로 어떤 취득 유형에 따라 농지냐 아니냐, 그렇죠? 자, 이런 패턴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죠? 네, 기본적으로 문제 푸실 때 농지 이외냐, 농지냐, 주택이냐 보시면 되겠고, 주택 유상은 1에서 3%, 그다음에 농지가 아니었을 땐 유사, 농지의 유상 승계는 농3, 그다음에 징여는 증사모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상속은 상위8, 농이3, 그 다음에가 주택은 우리가 똑같이 2.8. 다만 합총공 2, 3이 된다. 합유, 총유, 공유물의 분할. 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징여 중에서는 비영리 사업자로 인한 징여가 됐을 때, 비영리 사업자로 인한 징여가 됐을 때는 2.8%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농이3, 네, 요 분할이니까, 네, 분할이니까 농이3, 공유 키워드는 공유된 농지를 우리가 분할하는 거다. 공유된 농지를 분할하는 거다. 그러면 농이3 2.3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이3 2.3%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됐고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은 그 136페이지의 표준세율의 개요,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그 다음에가 오른쪽 3번, 1번이 밑줄 상속으로 인한 취득, 2번 상속 외의 무상 취득, 오른쪽에 유상승계, 네, 그 내용들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니은에 보시면은 그 Y는 해가지고 뭐 복잡한 게 있죠.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6억 초과 9억이야. 요 사이에는 공식에 따라서 아주 세율을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1.666, 1.77, 1.88, 2.11 이런 식으로 간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원시 취득, 그 다음 5번에 공유물의 분할, 6번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그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보시면, 136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더 알아보기에 농지의 범위. 자, 농지의 범위는 논박과손을 말한다. 논박과손. 그렇죠. 논박과손인 토지를 말한다. 논박과손인 토지를 말한다. 자, 요거예요. 농지는 논박과손 토지를 말한다. 논박과손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로 갑니다. 자, 중과라는 것은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중과세율이죠. 예,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중과세율입니다. 그러면 큰 흐름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710 부동산 대책, 작년에 이런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정지역이라고 돼 있죠. 조정지역.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수를 늘렸을 때는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돼 있죠. 자, 규제하는 이유는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과밀 억제권역은 어딜 말하냐?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 하고 거기에다가 개발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예, 이것도 사치스러운 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그럼 사치성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그런 재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도시. 대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지방의 대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에다가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규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먼저 주택부터 보면은 자, 법인의 주택취득. 요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를 갖는다. 요거부터 사실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를 늘렸을 때는 규제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문제가 없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세 채부터 됐을 때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배를 규제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2배 또는 이제 4배. 근데 항상 중과할 때는 요 기준율을 만들어 놔요. 항상 중과세율의 기준율은 2%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2%의 2배, 2%의 4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2%의 2배, 2%의 4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얻는다.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얻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얻어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중과를 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중과를 하지 않겠다.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는 중과를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예요.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는 중과를 할 수 없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기존 집이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다가 주택을 만약에 취득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중과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요거 중과가 되느냐? 네, 요것도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중과를 하겠다. 중과를 하겠다. 그렇죠? 비조정지역에 집을 샀을 때는 중과를 하겠다. 그다음에 조정지역일 때는 두 채가 됐을 때는 중과를 하겠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는 중과하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러면은 이제 몇 배를 중과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 절세 뭐 주택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은 1인 법인 만들면 절세된다. 이렇게 한참 그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사면 개인 이름으로 사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인 만들자. 우리 1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1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집을 사자 이거야. 법인 명의로 집을 사자. 법인 명의로. 그래서 너도 나도 법인을 막 만들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법인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해석이. 음? 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1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그러니까 이걸 또 발견했겠죠. 이제 법인을 만들어? 법인도 규제야. 법인도 규제야. 네. 그러면 몇 배를 중과한다? 중과기준세율 2%에 4배. 4배가 되면 몇 프로 되죠? 8%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주택분에 대한 중과 표준세율은 항상 4%예요. 몇 프로? 4%. 자,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택 유상승계는 1에서 3%였잖아요. 1에서 3%였는데 요 중과할 땐 요 유를 쓰지 않고 우리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 유상취득이 4%죠. 요 유를 쓰겠다 이거예요. 요 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1에서 3%가 아닙니다. 1에서 3% 플러스 2%의 4배, 2배 이거 아니에요. 자, 주의하시고. 그러면은 만약에 8%가 된다. 그럼 표준세율이 4%가 되면 4% 플러스 8%가 됩니다. 그러면은 12%만큼 중과하겠죠. 그럼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이 되면 4억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4,800이 되겠죠.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그렇죠? 네, 4,8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요거는 2%에 대해서 몇 배? 2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럼 4%를 더 추가로 더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4%에다가 또 4%를 갖다가 더하면은 몇 프로가 돼요? 8%가 되는 거죠. 8%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8% 중과를 하겠다. 자, 8%를 더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8%를 더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4억 원 곱하기 8%, 4억이 8%가 되면 어떻게 돼요? 3,200만 원 된다. 3,200만 원이 되겠죠. 3,200만 원. 네. 3,200만 원이 됩니다. 3,200만 원. 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3주택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중과니까 4%를 더 추가로 더 내야겠죠. 4%를 더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세율 4%에다가 플러스 4%. 그러면은 8%가 되겠어요. 8%. 8%.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2배를 중과합니다. 그러면 역시 몇 프로가 돼요? 4%가 되겠죠. 4%. 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4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4배다. 그럼 8%를 더 내겠죠. 8%를 더 내겠다. 그러면 4%에다가 플러스 8%니까 어떻게 돼요? 12%만큼 우리가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4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 그러면 4,800이에요. 4,800. 4,800만 원 이상이 된다. 이거 4,800.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 징여로 우리가 취득합니다. 무상 징여로 취득해요.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무상 징여로 취득했을 때는 몇 배 중과한다? 4배를 중과한다. 그러면 얘는 8%를 더 내라. 8%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큰 흐름이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2배 중과.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외에 3주택자가 됐을 때는 2배 중과. 똑같죠? 그 다음에 3주택자, 조정지역 3주택자가 이상이 됐을 때는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2주택이 됐을 때는 2배지만 요거는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네, 요거는 4배가 되겠어요. 3주택이니까. 그러면 8%를 더 내겠죠. 그러면 4%에다가 8% 더 내면은 12%가 되겠죠. 12%. 네. 이렇게 됩니다. 조정적 외에는 4주택자부터 이제 4배 중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인 이름으로 징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생기는 바람에 법인? 그래, 법인은 무조건 4배야. 그 다음에 징여. 이것도 징여 분산을 통해서 주택수 줄이는 것도 무조건 4배 준 거야.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1세대 1주택자, 이 실수요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소득에 징여한 거, 이거는 규제하지 말자. 이 경우에는 3.5%로 가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 13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밑줄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자, 그럼 요약 정리가 어떻게 됐냐? 140페이지 가보세요. 140페이지 가보니까 맨 하단에 디귿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의 별표시. 자, 그럼 조정지역에 2주택자가 됐을 때는 몇 프로? 8% 중과죠? 네. 그러나 조정지역 외가 됐을 때는 1에서 3%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집이 있는데 서울에다가 집을 사면은 8%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냥 지방에다가 집을 사서 두 채가 됐을 때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 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3주택자가 됩니다. 조정지역에. 그러면은 12%. 예, 요거 배수가 4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8%가 더해지니까 12% 되겠죠. 그러면 4억이 12%가 되면은 얘는 4.8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4주택자가 됐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4주택자가 됐을 때는 조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 없이 다 12%가 되고, 법인일 때도 우리가 12%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별표시 조정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 박스에 보시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했을 때는 12%.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3.5, 비영리 사업자의 증여는 B8, 2.8, 주택 외에도 증여는 3.5지만 비영리 사업자는 B8, 2.8이 되겠다. 2.8%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에 주택수 판단의 범위가 있어요. 주택수 판단의 범위. 자, 거기 파란 색깔 칠한 거 위주로 봅니다. 밑줄 1번.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주택 분양권도 가산한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으로 과세한 오피스텔도 가산한다. 그러면 주택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주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이분이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분양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그리고 외부에다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탁을 걸어두었다. 집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분양권 주택수에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한다는 거죠. 반영.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우리가 반영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 외부에 신탁한 자산도, 신탁한 주택도 이것도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채가 되는 거니까 규제가 되겠죠. 네 채가 되는 거니까 이거 규제가 되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을 시키자.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자. 이 얘기죠. 그렇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자.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형. 자, 과밀 억제권력이 중요합니다. 자, 과밀 억제권력. 자,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40페이지 한번 가 보시면요. 더 알아보기가 있죠.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40페이지. 가보시면은 더 알아보기에 일시적 2주택 있죠. 일시적 2주택에다가 가로치시고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집이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주택이 있어요. 신주택. 신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주택이 있다 이겁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신주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신주택을 우리가 취득을 한다. 신주택을 우리가 취득을 한다. 이거예요. 신주택을 취득한다. 네.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요 신주택을 취득을 우리가 해요. 그럼 이걸 매물로 내놨겠죠? 이걸 매물로 내놨어요. 매물로. 그럼 매물로 내놔서 이 집을 우리가 매도를 하겠다. 양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집을 팔고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규제한다? 이걸 왜 규제하느냐 이거죠. 이거를 왜 규제하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 취직하면 요거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단 전제 요건은 요 양도를 할 때 우리가 조정지역이냐 조정지역이 아니냐 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그럼 조정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에 우리가 양도하게끔 하는 거고, 조정지역이면 얘는 1년 이내가 되겠다. 조정지역은 1년 이내가 되겠다. 이거예요. 네.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땐 3년이 되고, 조정지역은 1년 이내에 우리가 팔자. 자, 이 얘기입니다. 1년 이내에 팔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는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여기는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여기를 우리는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밀억제권역. 이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를 문제를 삼겠다 이거예요. 문제를 삼겠다. 그럼 어떤 개발을 하느냐? 자, 이거는 공장을 개발하는 공장을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개발을 했을 때 요거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요 과밀억제권역에 개발을 했을 때는 규제하자. 그럼 몇 배를 더 중과할 건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율, 자 2%에 대해서 몇 배를 규제하느냐? 2배 아니면 4배인데 요거는 2배를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몇 배요? 2배. 2배를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을 세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공장을 세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공장을 세움으로 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만큼을 우리가 더 규제하자. 그러면 4%를 더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은 우리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8% 된다. 왜? 요거는 이제 공장을 신설하는 거니까 요거는 표준세율이 된다. 2.8%. 그렇죠? 공장을 신설하는데 2.8%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그러면 몇 프로 돼요? 6.8%만큼 우리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공장을 세울 땐 요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 곱하기 6.8%. 그럼 공사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의 6.8%다 이거예요. 그럼 100억의 6%가 6억이 되는 6억 8천. 6억 8천만 원만큼 우리가 세금이 나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박스에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즉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영리법인 써놓으세요. 영리법인. 주사무소에 동그라미 치시고 비영리법인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영리, 비영리 안 가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은 여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비영리로 운영하든 뭐 영리로 운영하든 사람이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리, 비영리 안 가리고
어쨌든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의 몇 배? 2배. 그러면 유상취득 8%가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매매로 산 이걸다가 저게 된다. 그러면 2%의 2배 4%에다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 151페이지 가보세요. 151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4번에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있죠. 별 표시해 놓으시고 큰 흐름은 봅니다. 얘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몇 배? 4배. 2%의 4배가 된다. 이렇게 2배니까 4%만큼 더 중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밑에 과밀억제권역이란 말 나오죠? 네. 수도권 정비기법상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자 밑줄 도시형 공장은 제외입니다. 도시형 공장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을 도시형 공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 사업용 과세물건에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은 뭐냐? 토지, 건축물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과 그 다음에 기계장비, 차량과 기장비 이것을 과세 물건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과세 물건. 이것을 과세 물건이다. 과세 물건. 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자산, 건축물 자산, 차량의 주무동산, 기장비 주무동산. 네. 이런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형 공장,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은 제외하자. 도시형 공장,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은 중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더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